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리포중학교 역사교사 김무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교과서 203쪽부터 207쪽까지 나와 있는 6단원 조선사회의 변동 세 번째 조선 후기 문화의 변화 중에서 그 두 번째 시간 조선 후기 문화의 특징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에 거꾸로 수업을 통해서 실학에 대해서 살펴보았을 겁니다. 사실 실학은 그렇게 쉬운 주제는 아닙니다. 상당히 양도 적지 않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양이 좀 많은 그런 주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실학이나 오늘 배울 조선 후기의 서민문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의 과거의 역사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배우니까 배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떤 역사의 큰 흐름의 관점에서 본다면 더 이상 성리학적인 역사, 어떤 양반 중심의 지배층의 역사, 그런 역사가 아니라 어떤 우리 민중들의 역사, 하층민들의 역사, 보편적인 대중들의 역사, 이런 역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실학이나 이러한 서민문화, 이런 것들이 아주 큰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수업에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바로 조선 후기 서민문화 발달의 배경을 우선 설명할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조선 후기 서민문화가 왜 발달하였는지, 그 서민문화 발달의 배경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겠고요. 조선 후기 예술 작품들의 여러 가지를 배울 텐데, 그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자료를 뽑아서 그 자료를 제작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조선 후기 서민문화의 발달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문화라는 것은 결국 서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서민들이 문화활동의 주체가 되어서 바로 이들에 의해서 발달한 이러한 문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왜 서민문화를 역사적으로 이렇게 높게 평가하고 이것을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우는 것일까요? 조선 전기와 비교해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 전기는 아무래도 양반 사대부들 중심의 선비들 중심의 문화였죠. 그래서 서원이 나타나고 어떤 사군자라든지 이러한 문화들이 나타났습니다. 백자가 나타났고요. 그런데 조선 후기는 바로 평범한 사람들, 피지배층들, 바로 이들이 문화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조선 후기의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따라서 경제적 여유가 생긴 중인과 상민들이 증가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모내기법, 상품작물의 재배, 그리고 민영수공업의 발달, 그리고 유통망의 확대와 사상의 확대, 금단 정권의 폐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신분제도의 붕괴,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바꿔 말하면 돈이 많이 생긴 중인과 상민층들이 상당히 증가했다라는 얘기죠. 이들은 단순히 돈이 많아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자식들은 훨씬 더 똑똑하게, 훨씬 더 잘 교육시키려는 욕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급속하게 발달했던 바로 이 서당에 자신의 자식들을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조선 전기만 해도 사실 양반 사대부들 계층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를 했어도 이 훈민정음을 정작 아는 백성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로 와서는 이런 서당 교육이 보급이 되다 보니까 글자를 읽고 쓸 줄 아는 한문은 한글은 물론이고 훈민정음은 물론이고 한문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들까지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서적도 많이 보급이 되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바로 이 서당 보급이 되면서 아는 것이 많아지다 보니까 서민의식이 상당히 성장하였다. 그래서 양반층에 대한 비판의식이 상당히 증가하였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아는 것이 많아지면 그 당시에 양반층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벌였던 여러 가지 모순들, 여러 가지 지금으로 보면 갑질들, 어떤 불법적인 행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의식을 가지고 상당히 혐오감까지도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네, 바로 이런 것들이 조선 후기 서민문화가 발달한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먼저 한글 소설입니다. 여러분들이 국어 시간에 상당히 많이 배울 텐데요. 대부분 다 평범한 인물이 주인공입니다. 물론 홍길동전화 같은 경우에는 좀 예외지만은 흥부전 그냥 몰락한 양반이죠. 평범한 몰락한 양반입니다. 춘향전의 이몽룡과 성춘향 그냥 지방의 양반이고 춘향이는 게다가 기생의 딸이죠. 심청전 심청이 정말 가난한 집의 딸이죠. 그런 조선 전기에는 그렇지 않았죠. 상당히 비범한 인물이 대부분 다 주인공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차라리 홍길동이 훨씬 더 비범하죠. 그리고 사회의 모순의 비리를 비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홍길동전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국어 시간에 홍길동전을 배웠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홍길동의 신분이 뭐였나요? 그렇죠. 홍길동은 기본적으로 서얼입니다. 서얼. 아버지인 홍판서는 기본적으로 양반이지만 그 어머니 곡산댁은 그 어머니는 상당히 이제 노비 출신의 이제 천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 중에서 상당히 더 천한 대우를 받았던 얼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신분에 의한 제약 이런 것들이 어떤 홍길동전의 주제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반면에 서민들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흥부전, 심청전 이런 것들 정말 가난이 너무 가난해서 자신의 몸을 팔아가지고 아버지의 눈을 띄게 만들려고 했다. 너무 가난해서 박이 터져야만 지금으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로또가 터진 것이죠. 이래야만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런 흥부나 심청의 이야기. 그리고 양반이라는 그 당시에 양반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는 변사또에 대해서 변사또를 비판하는 내용, 변사또에 핍박받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순양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설시조도 마찬가지죠. 사실 성리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남녀 상현지사, 즉 연애하는 이야기라든지 사랑 이야기 이런 것들은 함부로 문학 작품에 올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설시조는 조선 후기에 발달했던 사설시조는 일정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서민들이 솔직하고 소박한 감정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서민들의 가정생활 그리고 남녀 간의 애정을 거리낌 없이 표현하고 있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설시조 역시 국어 시간에 배울 것이기 때문에 따로 더 깊은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조선 후기에 더욱더 발달했던 것이 판소리와 탈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판소리를 보시면 춤과 노래 이야기로 서민들의 삶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주로 안일이와 발림, 크게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지방 장시 등, 지방의 시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공연이 되었습니다. 다섯 마당만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요. 신재효라는 사람이 이제 12마당 중에서 신재호라는 사람이 이제 정리한 것이 지금에 와서는 이제 다섯 마당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심청가, 그 다음에 수군가. 수군가는 별주부전 얘기죠. 뭐 그다음에 적벽가 이런 것들. 이 적벽가는 사실 적벽대전은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죠. 뭐 이런 것들도 예를 들 수가 있겠고요. 기타 등등등등 있습니다. 다섯 개가 현재는 전해지고 있죠. 그 다음에 탈춤. 춤과 노래의 사설이 뒤섞여서 양반 사회를 비판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봉산탈춤이라든지 이런 것들 구체적인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보죠. 네, 예술의 변화. 한문학에서는 앞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실학자 중에서 중상학파였던 상공업 중심의 경영론자였던 박지원이 서울 출신의 뼈대기 있는 노른지만 출신들답게 어떤 한문 소설을 통해서 그 당시에 자신이 양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반들의 허례하식, 양반들의 위선, 그 다음에 양반들 중심의 이런 사회에 대해 상당히 비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양반전, 허생전, 호질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양반들의 위선과 무능을 비판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중인들이 문화 활동을 상당히 활발했는데요. 시사를 조직해서 뭐 시집을 간행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시사들이 대부분 다 이제 중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항 문학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는가 보다 하고 그냥 이름만 듣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시 이 조선 후기 서민 문화의 가장 어떻게 보면 진수라고 본다면 이 그림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특히 진경산수와 그 다음에 풍속화, 이 민화라는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이 상당히 그동안에도 많이 미디어를 통해서 대중 매체를 통해서 많이 접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먼저 진경산수와 같은 경우에는 조선 후기에 안견의 몽유도원나 강희안의 고사관수도와는 달리
우리나라에 실제로 있는 산천을 있는 그대로 표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어떤 국토에 대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 강산에 대한 금수 강산에 대한 이러한 깊은 관심을 표현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겸재정선이라는 산이 7세기에 상당히 유명했는데요. 어, 금강전도, 인왕산에 그린 인왕제색도, 금강산에 그린 금강전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여러분들한테도 유명하죠. 또 한편으로는 풍속화가 유명합니다. 사실 여러분들한테 제일 유명한 것은 이 풍속화겠죠? 김홍도나 신윤복. 물론 이제 김득신이나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이제 다른 사람들까지 이제 그림을 알게 되면은 외우려고 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김홍도나 신윤복을 중심으로 우리는 상당히 많이 알고 있고요. 또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김홍도와 신윤복은 두 사람 다 똑같이 그 당시 조선 후기에 상당히 이제 문화의 실상을 잘 드러내는 풍속화를 많이 그렸지만은 그 결이 조금 다릅니다. 그 특징이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떤 서민들의 생활 모습을 상당히 정감 넘치게 상당히 표현한 것이 김홍도의 그림이라면 양반들의 풍류, 어떤 양반들의 어떤 놀이문화 그런 어떤 내용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적나라하게 이런 식으로 가감없이 대놓고 표현하는 것이 신윤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홍도나 신윤복은 상당히 어떤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뜬구름 잡는 어떤 꿈속에 나오는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내 옆에서 살아 숨쉬는 것과 같은 아주 생동감 있는 이제 이런 그림들이 나오게 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이제 선정성 논란에 이제 시달릴 수도 있는 것이죠. 특히 신윤복이 많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민화. 민화는 상당히 이름 없는 그냥 평범한 백성들이 그린 그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주로 생활 공간을 장식하는 데 쓰이기는 했지만 어떤 민중의 소원을 반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어떤 유교적인 가치를 이런 식으로 드러내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죠. 네. 그리고 서예 분야에서는 특히 이제 김정희가 추사체를 확립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그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경산수화는 역시 겸재 정선이 가장 유명하죠. 네, 금강산을 그린 금강전도. 정말 일반 이천봉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금강사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위에서 어떻게 보면 저 헬리콥터로 이렇게 보는 것과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히 보면 구도가 한 45도 정도 각도에서 이렇게 보는 것 같죠. 그 다음에 반면에 인왕지색도는 이렇게 좀 정면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이제 이러한 형식으로 그렸는데요. 여기 밑에 이제 이렇게 집이 한 채 이렇게 떨렁 있는 이런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네, 인왕지색도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 이제 진경산수화, 바로 우리나라의 산천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진경산수화에 이어서 풍속화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홍도의 그림들입니다. 벼타작인데요. 양반들이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곰방들을 담배를 뻐끔뻐끔 피고 있는데 반해서 어, 평민들은 여기서 아무래도 소작을 붙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노비들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이들은 열심히 우통을 벗고 열심히 일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는 모습입니다. 누구는 열심히 나르고 있고요. 누구는 열심히 별을 타작하면서 이제 나달들을 털어내고 있죠. 네, 그 당시 어떤 양반과 이런 그 밑에 양반 지주와 그 밑에 소작을 붙이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갑을 관계 혹은 어떤 신분제의 이러한 실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나머지 한편으로는 이제 씨름도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장시 한복판에서 이렇게 씨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서 이런 식으로 구경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양반이나 어떤 평민들 상관없이 이렇게 가세 쓴 사람도 있는 거 보니까 얼굴을 가리고 그러니까 양반 구경을 하고 있는 양반들도 보이고요. 머리를 따고 구경하고 있는 어린 아이들도 보이고 네, 평범한 사람들도 보이고 엿장수도 보입니다. 양반과 어떤 평민들이 다 어우러져 가지고 이렇게 씨름을 구경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그 다음 보충으로 보시면은 김홍도의 자리짝이라는 그림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그 당시 조선 후기에 어떤 양반들이 어떤 몰락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양반들은 원래 이렇게 자리짜기 같은 걸 안 합니다. 이렇게 물레를 돌리거나 이런 걸 안 하고 사실 양반들은 대부분 다 자신들의 많은 토지와 노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실질적인 일에 동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거의 없죠. 그런데 여기 만권을 쓰고 있다는 얘기는 양반 계급이란, 양반 신분이라는 얘기인데 직접 이렇게 자리를 짜고 물레를 돌리는 것을 보면 상당히 몰락한 양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식은 이렇게 책을 보고 이렇게 글이 이제 글 공부를 하게 한다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떤 계층 상승 이제 이런 것들을 노리는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측이 가능하죠. 그러해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책을 엄청나게 크게 그려놨죠. 책이 거의 아이 몸만 한데, 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네, 우리가 앞에서도 봤었던 것처럼 조선 후기 서민 문화가 발달한 배경 중에 하나 이 서당. 서당에서 이제 아이가 잘못을 한 건지 아니면 잘 이렇게 선생님의 어떤 미션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이제 이렇게 선생님한테 혼나는 것인지 훈장님한테 혼나는 것인지 이렇게 혼나고 있네요. 여기서 한편으로는 비웃는 모습도 보이고요.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미소를 짓고 있네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혼나면 이제 옆에서 이렇게 이제 재밌다고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갓을 쓴 이러한 학생들도 있는 것을 보면은 이제 여기도 이제 신분에 상관없이 좀 어우러져서 이렇게 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이렇게 좀 추측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보죠. 네, 이번에는 신윤복의 그림입니다. 신윤복은 앞에서 보았던 김홍도와는 달리 주로 양반들의 어떤 일상적인 생활상 아니면은 어떤 여성들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작품 세계가 좀 달랐습니다. 대표적으로 단오풍정이죠. 단오날에 1년에 한 번 머리를 이제 나, 여성들이 나와가지고 청포물에 감는다는 그네를 타면서 밖을 구경한다는 단오날에 이렇게 여성들이 나와가지고 목욕을 하고 머리를 감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동자승들이 머리를 빡빡 미는 동자승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몰래 엿보고 있죠. 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선정적인 이제 이런 이제 비판을 들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 여성들의 젖가슴을 다 내놓고 이렇게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몰래 이제 훔쳐보고 있다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선정적이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상당히 그 당시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제 그러한 그림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 다음 옆에는 월화정인입니다. 월화정인이라는 건 달 밑에 정인, 달 밑에 이제 연인들이라는 뜻이죠. 물론 옆에 이제 그림들이 더 있습니다. 이제 옆에 달이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제 어떤 밤에 보름달이 둥그렇게 떠 있는 밤에 어떤 남자와 여자가 몰래 만나가지고 이렇게 미래를 즐기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그림에 대한 해석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윤복의 그림들이 조금만 더 보죠. 네, 주요 청강입니다. 네, 정말로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남성들이 이렇게 기생들 끼고 기생들을 불러가지고 배를 타면서 이렇게 배를 타고 강을 주유하면서 이제 술 마시면서 논의고 있는 아주 양반들의 그 당시에 적나라한 풍류 생활을 정말 적나라하게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양반들의 풍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양반들의 풍류를 막 그렇게 아름답게 그리고 막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상당히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반들에 대해서 그렇게 고운 시선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비판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는 없겠지만 어찌되었건 그 있는 사실 그대로 좀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오른쪽은 쌍검대무입니다. 두 여인이 서로 검을 겨누고 이렇게 대결을 펼치는 이러한 모습을 주위의 양반들이 구경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는 악공들이 이렇게 음악을 주악을 연주를 하면서 이렇게 흥을 돋구고 있습니다. 네,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민화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207쪽에도 이런 민화 그림들이 나올 텐데요. 이제 왼쪽은 까치 호랑이, 이제 까치와 호랑이가 함께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상당히 까치는 뭐 지금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전통에서 까치는 상당히 이제 길함을 상당히 좋은 일이 있을 것임을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오른쪽은 이제 문자도인데요. 어떤 그 다음에 뭐 효, 이제 이러한 우리의 전통적인 덕목들, 이제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러한 한자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이거는 아무래도 충인 것 같은데, 네, 선생님 보기에는 충인 것 같은데, 네, 정확히는 사실 해석이 좀 불가능하네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추사 김정희의 추사체입니다.
공예 부분에서는 청아백자가 유행을 했고요. 조선 전기에는 백자가 유행했다라고 여러분들이 흔하게 알고 있는데 이제 조선 후기에는 청아백자 상당히 푸른색의 여러 가지 문양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건축은 이제 양반 및 분홍층이 지원할 규모가 큰 건축물이 많이 건립이 되었는데요. 정조 때는 특히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정약용이 거중기둥을 개발해서 화성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축조를 했습니다. 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네, 왼쪽이 청화백자, 쌍학무늬, 항아리이고요. 쌍학무늬라는 건 이제 학이 두 마리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오른쪽이 이제 속리산에 가보면 있는 법주사 팔상전입니다. 속리산 그쪽으로 가보시면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 긴 시간에 걸쳐서 조선 후기 서민 문화의 발달, 조선 후기 문화 발달의 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생동감이 넘치셨나요? 그림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볼거리가 상당히 풍부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림이나 다양한 예술작품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러한 자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17세기, 18세기를 거쳐서 19세기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세도정치 시기. 어떻게 보면 암흑의 시기이기도 하지만 원래 새벽이 오기 전, 새벽 오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죠. 이 세조정치 시기 19세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